안녕하세요. 중3 아이들 대상으로 수학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다운수학 목동관 최민근입니다. 제 이력을 우선 간단히 요약을 해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굉장히 진심으로 수학을 공부하고 있고요. 벌써 이제 강사 생활만 9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중고등 수학에 있어서는 완벽한 전문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3단계에 거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개정교육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제 수업의 특징, 제 수업의 메리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제 수업 커리큘럼에 대해서 함께 보실 겁니다. 자, 그럼 우선 개정교육과정에 대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사실 많이들 접하셔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신이 기존에는 9등급이었는데 이제 올해부터죠. 올해 이제 고1들 대상으로 첫 시행이 되는 거죠. 기존 9등급에서 5등급제로 바뀝니다. 1등급만 10%까지 주죠. 2등급은 대략 3분의 1, 그러니까 33% 정도까지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2등급이 11%까지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1등급만 10%를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1등급을 맞아야 하겠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1등급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당연히 대학에서는 변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저 등급이 강화가 될 거고요. 네, 이 정도는 뭐 예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능 개편이 되죠. 이제는 모두가 다 같은 시험지로 보고요. 뭐 기존에 뭐 미적분 2, 뭐 기하, 확통 중에 하나를 골라서 봤다면 이제는 무조건 대수, 미적일, 확통 이렇게 공통 과목으로만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확통의 중요성이 기존과 비교했을 때는 매우 커졌죠.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이 어떻게 바뀌는지, 수능은 어떻게 바뀌는지 간단하게 봤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내신 선택 과목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거예요. 특히 이공계 학생들에게는 사실상 필수 과목이 되겠죠. 그러니까 미적분 2와 기하 가 되겠습니다. 자, 이 표에는 이제 확통은 선택 과목은 아니지만 뭐 그래도 같이 넣어봤어요. 그래서 이 자료는 제가 최대한 보기 쉽게끔 좀 정리를 해 본 겁니다. 어떤가요? 이게 주위 학교마다 커리큘럼이 달라요. 선택 과목에 대한. 그쵸? 뭐 가장 뭐 과목별로 찝어보자면 확통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에 3학년 때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기하의 경우에는 절반이 넘는 경우로 2학년 때 배우게 되죠. 그렇죠?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학교가 많고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학교도 있고, 반면에 3학년 때 배우는 학교는 상대적으로 소수가 되겠네요. 그리고 미적분 2도 뭐 어느 정도는 뭐 극소수의 학교만 2학년 때 배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참 학교마다 커리큘럼이 다른데 문제는 이게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100명이 수강한다라고 쳤을 때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10등 안에 들어야 된다라는 게 되죠. 쉽지 않은 경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1등급 비중이 늘어난 만큼 이제 내신에서의 변별력이 많이 떨어지면 어떡하느냐. 자, 여기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리고 서술형 평가가 강화된다. 뭐 이거는 일찌감치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확정이 된 내용이죠. 학교마다 뭐 다를 것으로 예상해요. 단순하게 이제 비중만, 이제 배점만 늘어난 학교가 있는가 하면 뭐 채점 기준 또한 더욱 깐깐하게, 이제 더욱 꼼꼼하게 바뀌는 학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올해에 어떻게 이제 시행되는지를 한번 지켜봐야겠죠. 그랬을 때 어쨌든 서술형도 훈련을 좀 미리 해놔야겠다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교육과정이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1학년 내신이 가장 중요하다. 왜 1학년 내신이 가장 중요하냐? 자,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은요, 누구나 다 열심히 준비해 오거든요. 네. 뭐 정말 뭐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돼서 어떻게 자기 뭐 상황에 따라서 뭐 수시로 전환을 정시로 전환을 할 수도 있고 막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일단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은 모두가 다 열심히 준비를 해요. 그만큼 경쟁이 셉니다. 그래서 1학년 내신부터 1등급을 확실히 받아 놓으면 어느 정도 자신감도 생길 거고 경험치도 쌓일 거고, 그러면서 앞으로 쭉쭉 계속되는 경쟁에서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좀 서술형 훈련을 미리 해둬야겠죠. 서술형 훈련을 미리 안 해놓으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학생들이 당장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은 수학 공부는 수학 공부대로 해야 되고, 서술형 대비는 또 서술형 대비대로 해야 되고, 따로 해야 되고, 이렇게 이중으로 수학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부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담도 최대한 덜어내고자 서술형 대비를 올해 확실하게 해 놓으면, 그러면은 이제 내년에 고등 내신 준비를 할 때에는 수학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전문가의 지도하에라고 써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채점 기준표대로만, 이제 채점 기준표에서 얘 썼으면 점수 인정, 얘 안 썼으면 감점, 이제 단순한 이런 기준에 의거해서만 서술형 풀이를 쓰고 채점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채점 기준이 어떤 식으로 깐깐하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서술형 풀이를 쓸 줄은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장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요, 서술형이라는 거를 자기가 대충대충 써놓은 거를 전문가가 보면서 아, 얘는 이런 뜻으로 썼겠구나, 아, 이 친구는 이런 의도가 있었구나 하면서 굉장히 배려하면서 채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서술형은. 오히려 그 반대로 서술형 풀이 과정을 쓸 때는요,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이 내가 쓴 풀이를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써야 되는 게 그게 서술형 풀이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자세부터 잡아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자, 그래서 서술형 훈련 아무래도 필수적으로 해줘야겠죠. 그 다음 3번, 4번 내용은 이 좀 전에 표에서 보셨다시피 학교마다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한 커리큘럼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기의 진로, 자기 상황에 어떤 커리큘럼이 유리할지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미리 살펴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고등학생이 되고 나면은 아무래도 시간이 없죠. 전과목 내신도 다 챙겨야 되고, 그죠? 상대적으로 올해 중3일 때가 시간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는지가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개정교육과정과 관련한 내용들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반 특징, 저희 반 수업의 메리트. 자, 어떻게 되나요? 일단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복습입니다. 복습. 이거는 고등부 선생님들도 강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러니까 복습이라는 게 왜 필요한지부터 좀 학생들도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습이 왜 필요할까요? 단순하게 추상적으로 그냥 예습 복습이 중요하다. 예습은 뭔지 알겠어. 배우기 전에 미리 공부하는 거. 근데 복습이 뭘까? 학생들 대부분이 복습이라는 거를 굉장히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단 말이죠.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복습은요, 일단 왜 필요하냐면은 단순합니다. 내가 틀렸던 문제 또는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다음번에는 맞추기 위해서, 내가 하지 못했던 거를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복습이에요. 별도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과정은 사실 복불복이거든요.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듣고 끄덕끄덕 이해했어.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다시 풀어봤을 때 그냥 끄덕끄덕 이해한 것만으로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성공을 할 수 있겠느냐, 그거는 사실은 복불복이에요. 상황에 따라 다를 거고, 사람 따라도 다를 거고, 문제 난이도에 따라도 다를 거고. 근데 그 성공률을 최대한 높이자라는 얘기죠. 어떻게? 방법은 간단해요. 내가 못했던 거, 내가 틀렸던 거를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면은 일단은 수업을 듣고 100% 이해를 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뭘 해야 되느냐, 자기 힘으로 한 번만 풀어서 성공하면 됩니다. 네, 단순합니다. 2번, 3번, 4번, 5번, 10번 이렇게 반복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반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보통 보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보면서 하면 절대 안 돼요. 오로지 자기 혼자 힘으로 성공을 해야 돼요. 만약에
중간에 막혀서 좀 영상을 참고를 해서 풀었다. 또는 내가 필기해 놓은 걸 좀 보면서 풀었다. 도움을 받아서 풀었다. 그러면 그거는 카운트하지 않고 다시 내 스스로 힘으로 성공할 때까지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만이라도 성공하면 오케이. 그게 복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면은 다음번에 내가 못 풀었던 거를 다시 도전하게 됐을 때 성공률이 굉장히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아져요. 이러한 복습을 테스트로 점검을 합니다. 테스트로. 어떻게? 100% 서술형으로 이제 진행을 해요. 복습 테스트는. 서술형 풀이를 쓴 거를 저는 한 줄 한 줄 이제 다 읽어보거든요. 한 줄 한 줄 다 읽어보면 이제 그 학생의 이해도가 굉장히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네. 이 학생은 완벽하게 알고 있구나. 아, 이 학생은 뭐 어느 정도 변형이 추가돼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겠구나. 뭐 또는 이 학생은 이거는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갔네? 이 학생은 여기서는 이게 포인트인데 이거를 여전히 못 집어내고 있네? 이런 식으로. 네. 아주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한 줄 한 줄 다 읽으면서 첨삭을 해준다. 어떻게? 네, 이런 식으로. 네.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코멘트도 세세하게 달아주는 편입니다.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전문가가 이런 식으로 한 줄 한 줄 서술형 첨삭을 해주는 거는 사실 이런 수업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의 찾아보기 굉장히 힘들 겁니다. 뭐 KMO 2차 준비하는 경시반 아니라면.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술형 테스트를 통해서 복습 상태를 점검하고 그리고 서술형 능력까지 같이 점검을 해준다. 그러면서 같이 발전시켜 나간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서술형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라든지 아니면 수업을 진행하면서 라든지 학생이 어떤 좋지 않은 공부 습관 같은 게 보이면 상담을 통해서 그 부분을 반드시 개선시키려고 해줍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겠죠. 뭐 어떤 학생은 이제 수업 시간에 듣고 이해하는 것까진 좋은데 수업 참여도는 좋은데 뭐 복습 태도가 안 좋다 라든지 뭐 그런 거는 복습 테스트를 통해서 드러나겠죠. 뭐 아니면은 어떤 학생은 수업 시간 집중도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라든지 그런 부분도 이제 상담을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해주고 이제 같이 공감해주면서 발전을 시켜 나가야겠죠. 뭐 아니면은 어떤 학생은 논리와 상관없이 답만 맞추면 된다라는 식으로 문제를 대충대충 푼다든지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죠. 네. 그런 것들이 보이면은 어떻게 상담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한다. 그리고 그런 부분 대부분 다 학부모님과 공유를 해드린다. 자, 뭐 그리고 섬세한 관리로 뭐 추가 과제나 이제 개별 보충 뭐 이런 거는 뭐 어디서든지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저희 반 수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특별히 이제 복습 테스트를 서술형으로 굉장히 주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 이런 식으로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코멘트를 달아주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반 수업 커리큘럼에 대해서 같이 보실게요. 3월부터는 확통 수업에 들어가고요. 뭐 그 이후로는 나와 있다시피 이제 표에 나와 있다시피 진행이 될 겁니다. 뭐 요약을 해드리자면 지금 현재는 지금 미적분 1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적분 1과 대수는 각각 2번씩 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확통, 미적분 2, 기하 이 친구들은 한 번씩만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 한 번도 개념서로만 진행한다. 그러니까 우선 가볍게 선행을 한번 해준다. 가볍게 개념을 훑어준다.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확통은 보면은 뭐 문제집도 껴있는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확통의 어떤 과목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통이라는 과목은요. 그냥 이론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문제들을 직접 풀어보면서 문제들마다 그런 패턴들이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직접 문제를 풀면서 좀 개념도 자꾸 정립을 시켜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확통은 좀 문제수가 많은, 유형이 굉장히 많은 이제 그런 문제집을 하나 추가를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뭐 대수, 미적분 1, 뭐 미적분 2, 기하, 확통
다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고1 수학이죠. 자, 고1 수학이 어디부터? 여름방학부터 껴 있습니다. 자, 여름방학부터 뭐 8월까지 고1 내신 기출 B단계, 그 다음 9월부터 10월 중순까지 고1 내신 기출 C단계, 뭐 이런 식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C단계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사실상 학교에서 틀리라고 낸 문제들, 네, 그런 굉장히 고난이도의 문제들만 모아놓은 거고요. 뭐 내신 기출 B나 C 둘 다 이제 뭐 서울시 고등학교에 있는 진짜 고등학교 내신 기출 문제들을 다 모아놓은 교재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수업은 화요일, 토요일 5시에서 10시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서술형 복습 테스트, 뭐 대단원 평가 자주 보고 있고요. 뭐 지하 1층에 스터디 카페 자유롭게 이용 언제든지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수업 전후 클리닉이 있는데요. 뭐 화토반 같은 경우는 사실 수업 시간이 길어서 막 필수적으로 부르고 있지는 않아요. 네, 체력적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뭐 필요에 따라서 또는 뭐 요청에 따라서 이제 학생들을 수업 1시간 전에 일찍 불러서 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 1시간 전에 학생 한 명이 올 거고요. 뭐 다음 주 화요일에도 학생이 학생 한 3명 정도가 올 거고요. 일찍.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클리닉도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이거는 화토반 커리큘럼이 되겠습니다. 화요일, 토요일 5시에서 10시. 학생들 레벨도 높은 편입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 반에서 공부했던 친구들 대부분이 아무래도 뭐 저희 대표 고1 하이퍼반으로 이제 뭐 진학을 했고요. 올해에도 그러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도록 제가 당연히 잘 지도를 해야겠죠. 그럼 여기까지 해서 PHS N반에 대한 이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